지 16년 차 정도 되니까 조금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들어가면 10년 넘게 살 거라서 들어갈 때 인테리어를 한번 제대로 하고 들어오자라는 생각으로 제 인테리어를 맡기게 됐습니다. 저는 IoT를 꼭 세팅을 하고 싶었고 스마트홈 기능으로 커튼을 자동으로 열게 하거나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났을 때 열어달라고 설정을 해놨을 때 삼각 풍경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서 자주 쓰게 됩니다.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다는 게 바로 IoT 스마트홈인데요. 하기 전에는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지만은 IoT 스마트홈 한번 경험해 보면 예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의 질을 눈에 띄게 올려주는 게 바로 IoT의 힘이죠. 예전에 제가 IoT 스마트홈의 이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IoT 스마트홈이 실제로 잘 구현된 그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현장을 담당했던 오렌지블럭 한정현 실장과 함께 어떻게 스마트홈 인테리어를 완성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한 실장입니다. 여기는 판교에 위치한 16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예전 구조는 주방으로 들어오는 문과 가벽이 있었는데 너무 시선을 많이 차단하게 되니까 더 작고 더 어둡게 느껴졌던 공간입니다. 그럼 여기에 IoT가 풀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여기도 또 한 1단계 정도의 셋업만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뭐예요? 1단계는 이제 일괄소등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단계에서는 이제 색상이 변한다거나 밝기가 변한다거나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 정도까지를 2단계로 보고 있고요. 3단계는 자동화까지 돼서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커튼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곳에 왔으면 감지를 해서 센서를 통해서 불이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지는 그런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구축할 때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은 단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20평대, 30평대에 기본 구성만 하시게 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IoT에서 가장 많은 비용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사실 조명 부분들이에요. 이 조명 업체마다 단가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내구성이나 기능을 지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조명이 한 10,000원대라고 생각하시면 적게는 3만 원, 비싸게는 한 10몇만 원까지 그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 IoT 어떤 제품 쓰셨어요? 여기는 아카라의 IoT 제품들을 적용했습니다. 보통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한번 끊기게 되면 데이터 값이 날아가서 이걸 다시 설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카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허브가 바뀌어도 그리고 인터넷이든 전기든 그 어떤 게 끊기더라도 이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연동되어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허브를 갖고 와서 그 허브로 전체를 일일이 옮기지 않고 한꺼번에 이사도 가능하고 그냥 내가 이 제품을 떼서 이사한 집에 가서 그냥 다루셔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정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현관에는 어두웠던 내부 현관문 색감도 필름으로 맞추면서 밝은 느낌을 만들어냈고요. 가구도 필름하고 맞추면서 색감을 더 밝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웠던 바닥 타일도 이제 철거를 해내고 마루와 좀 어울리는 이질감 없는 타일로 다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주방 가벽이 있었는데요. 벽체가 있는 것도 답답한데 문은 짙은 색이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고객님은 이 부분을 철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안쪽으로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거실과 주방이 둘 다 확장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은 예전엔 이쪽이 가로막혀 있고 여기도 아일랜드는 있었습니다. 후드나 싱크볼이 뒤쪽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후드를 앞으로 빼어 나오면서 이제 공간을 더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도 넓어지고 내가 원했던 확장감도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콘센트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가전기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설계하셔서 콘센트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던 가벽을 반대쪽으로 옮기면서 공간이 분리된 느낌을 한 번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유리가 없이 그냥 막혀 있었다면 매우 답답한 공간이 되었을 텐데 공간은 분리되게 시선은 분리 안 되는 휴먼 스케일로 한 1200 높이의 유리 파티션을 넣었고요. 그리고 오픈되고 확장되어 있어서
보조 주방이지만 냉장고를 사용하기도 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쪽 공간에는 이렇게 천장에 보시면 매립 액자 레일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액자는 트리빌리지의 일로드라는 작품을 걸어놨는데요, 무난했던 벽체와 잘 어울리는 추상화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던 가벽이 반대쪽으로 넘어오면서 거실과 주방의 경계가 참 애매했는데요, 이쪽은 인덕션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일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벽지와 타일이 만나려면 골매나 단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1대1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LG에서 새로 나온 디아망 포티스를 시공했기 때문이에요. 벽지를 미리 한 롤 정도 받아서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모서리까지 가능을 한지 미리 연구한 다음에 1대1로 시공을 하고 이 틈을 매지나 실리콘으로 넣었습니다. 이제는 필름 시공이나 도장 시공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원래 필름 시공을 하게 되면 매지나 분절 라인이 생기는데 이 벽지 같은 경우에는 없게 되고요. 그리고 강도도 필름 못지않게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현하고 싶었던 도장 질감도 굉장히 리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벽체를 한 벽지로 했음에도 여기 도장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쪽 벽면은 단열 시공과 TV 반매립 때문에 필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TV 반매립하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원래 반대쪽이 반매립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쪽에 확장 공사를 하면서 단차가 지게 되잖아요. 그 단차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께서 그러면 이쪽을 TV 반매립으로 하면 그 단차까지도 커버할 수 있겠다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쪽 면을 TV 반매립 공간이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인터폰이나 보일러 조절기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폰과 보일러 조절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알 서랍들도 리모컨 같은 것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게 답오피스를 통해서 선반들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안방에는 침대의 위치를 고려해서 에어컨과 실링팬 그리고 각종 가전과 커튼들을 배열해드렸고요. 그리고 아카라 IoT 커튼을 적용해서 소프트 터치를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또 살짝 당겨주시면 자동으로 커튼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선식 스위치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상하부를 동시에 이렇게 누르시면 실링 팬도 작동이 가능하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소형 평수다 보니까 큰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0cm 차이로 파티션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적 파티션 대신 금속 파티션으로 이렇게 얇은 두께로 파티션을 만들 수 있게 해드렸고, 이쪽 내부 공간에도 좁지 않은 샤워 공간을 760 정도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럼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정도 따라오는데요, 세면대를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작은 세면대를 써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파티션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세면대를 확보해 드렸고, 그리고 변기가 세면대 쪽으로 더 와 있었는데 약 3cm에서 5cm 정도를 옮겼어요. 그럼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이 휴지거리가 이 오른쪽 어깨에 걸린다는 점이에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경험을 주는데 매립 휴지거리를 함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휴젠트 3를 구매하셔서 아카라 IoT와 또는 삼성 스마트 싱스와 같이 연동돼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샤워하고 나오시면서 이 화장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시 하시게 될 텐데, 내가 알몸이잖아요, 샤워하고 나오면.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 집에 있는 커튼들이 자동으로 닫히게끔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서재방입니다. 애매했던 등박스를 만드느라 시스템 에어컨 위치를 잡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쪽에 전면부 쪽으로 간접 조명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앞에가 복도예요. 그래서 옆 세대 분이 지나다니실 때 이쪽 집이 조금 보인다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음성으로 인식이 되는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방과 같이 스위치에다가 실링 팬을 배정해 놓았고요. 내가 업무 보는 시간이 아니거나 혹은 내가 특정 원하는 시간대만 블라인드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최신 IoT를 구현한 똑똑한 집 스마트홈 현장을 한정현 실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IoT가 편리하다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초기 세팅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혼자서 세팅을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브랜드도 다양하고 제품 종류도 많아가지고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렇게 초기 세팅을 전문가와 함께 해두면 나중에 얼마든지 혼자서도 기능이나 루틴을 더 추가하는 거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테리어연구개발협회 아키랩이 아카라와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IoT 아카데미를 통해서 IoT 전문가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아카라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IoT 전문가 인증을 받은 전문 업체들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들과 함께 인테리어 하시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IoT 스마트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더 똑똑하고 편리한 하나뿐인 우리 집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 제가 한 6군데 업체랑 미팅을 했었어요. 저는 IoT를 꼭 세팅을 하고 싶었고 그 중에 유튜브로 IoT 영상을 봤을 때 되게 지식이 많아 보이는 업체여서 오렌지블럭을 이제 처음에 미팅을 했었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견적서 내용이 너무 디테일했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믿고 이제 맡길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